템퍼링에 있어서 결정적 자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귀를 선언한 멤버의 한 명, 그 누구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말입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민희진 씨의 이번 기자회견은 특정 멤버와 그의 가족들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신호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희진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희진 씨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는데 기자회견이 무려 4시간에 걸쳐서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이 내용을 총정리해서 대체 민희진 대표는 왜 기자회견을 연 것인지, 지금까지 이런 기자회견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진 씨의 3차에 걸친 기자회견이죠. 유일하게 1차, 2차와는 달리 3차에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갑자기 나온 기자분이 한마디 하세요.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침묵하셨어요? 어떻게 침묵하셨어요? 진짜. 제 목이 나간 이유도 바로 그 이유인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하시는지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투자 설명회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민희진 대표는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고심하다가 한 1년 2개월 만에 입을 여신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기자회견이 왜 역대급이냐, 지금까지 이런 기자회견은 없었다. 왜 없었느냐,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까지 주최자가 돼서 참여를 했다는 점에서 희대의 기자회견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민희진 대표가 개최한 기자회견에 사전에 예고도 없었던 기자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취재를 온 기자들을 훈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아니, 기자회견 한다고 불러서 갔더니 민희진은 템퍼링을 했다. 민희진은 상장서와 함께 뉴진스 멤버를 빼내려고 했다. 으이구, 기자들 니네 인형이 되지 마! 이러니까 뭐야? 그분들 갑자기 왜 나왔지? 이거 왜 부른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형태의 기자회견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기자회견계에 대한민국의 족적을 땅땅땅 찍으시는 민희진 대표를 정말 리스펙합니다. 이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느냐. 더욱이 구성들을 봤을 때 더 게이트라는 매체 기자들과 치밀하게 일정과 시기, 시간, 프레젠테이션 내용과 Q&A 그리고 이후 설명까지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매체가 사실 쏠리면 안 되거든요. 어떤 특정 이해 집단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공정성이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의아하게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 더욱이 이번에 진행했던 지암의 김선웅 변호사님 역시 확인해보니까 선수협 사무총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게이트라는 그 매체 대표님께서 2013년부터 같이 강연이나 이런 거 주최를 해오셨어요. 보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스포츠 선수 인권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제 박동희 스포츠 춘추 기자, MBC 야구 해설자 여기도 있죠. 그다음에 김선웅 씨도 여기, 변호사님도 여기, 토론자 여기 이미 함께 해오셨던 분이에요. 2013년부터 그 이후에도 보니까 굉장히 다수의 무슨 이런 행사에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비춰줘야 되거든요. 어떤 이해 집단의 관계나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개최한 기자회견을 MC를 선임 변호사가 봤는데, 이 선임 변호사와 오랜 인연이 있는 매체 기자가,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다수의 기자가 나와서 민희진 씨의 억울한 이유, 사실 민희진 씨를 억울한 이유를 푸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템퍼링 그 의혹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뭐지 이거? 이게 왜 이상한 거냐. 아니, 방시혁 의장이 너무 억울하대. 예를 들었어. 억울하다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저도 기자입니다. 방시혁 의장이 엘베에서 인사를 안 받아줬다고요? 방시혁 의장이 일베에서 인사를 안 받아줬다고요? 콩지 팥쥐로 뉴진스가 역차별을 받았다고요? 콩지 팥쥐로 뉴진스의 역차별을 받았다고요? 특정 목적을 가진 세력의 일방적인 보도 자료와 일방적인 말들을 우리가 취재 없이 그대로 받았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노트북이 바로 이 인형이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 끌어내. 저거 뭐야? 끌어내! 이러지. 아니, 그게 너무 의아한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그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나왔어서 시영직 저로 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방시혁증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시혁증이 당한 회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여론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하이브 이제부터 개쳐 맞는 거야. 그때부터 야 죽어! 이러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론 반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기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물어봤어요. 저는 못 갔으니까 그냥 한번 날 것 그대로 들으면 좋으니까. 미니진이 있어도 없어도 이놈의 기자회견은 지랄이구나. 진짜 그만 좀 해라. 아니 소송으로 떠들면 되지 기자회견은 왜 한 거냐. 야마가 없다. 아까 기자가 핵심을 찔러버렸는데 하이브가 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상이 부추겼어야지. 그래야 템퍼링이 되는데 왜 말리냐. 똥파리들 꼬인다고. 대체 기자회견을 왜 한 거냐 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전날 불러서 가셨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제가 진호 내용도 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압박감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단독 기사를 영상마다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민희진 씨는 대체 왜 오늘 기자회견을 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왜 너무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갑자기 27일 밤에 그것도 낮도 아니야. 밤에 갑작스럽게 다음날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가 굉장히 미묘하다. 미묘. 왜냐? 민희진 씨의 풋옵션 선고심이 2월 12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 희진님께서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뉴진스를 멤버들 위해서 한 거였어요. 돈 때문이었다면 제가 더 하이브에 버텼을 거예요. 어두워 있었을 거예요.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260억 선고심을 불과 14일 남겨둔 이 시점에 뭐가 그렇게 갑작스럽고 좀 급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을까? 결국 이 템퍼링이 아니라는 취지잖아요. 템퍼링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260억 가져야겠어요. 내가 왜 이걸 못 받아야 돼? 정당한 내용인데 니네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내가 뉴진스 멤버를 데리고 나갔다는 거잖아. 근데 템퍼링이 사실이 아니잖아. 이걸 알려야겠어? 하지만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시니까 약간 제가 뭐지?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신 진짜 배기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살짝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15일이 민희진 씨의 260억 풋옵션 소송의 변론 기일이 종결된 시기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변론 종결을 앞두고 김현장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를 냈습니다. 뭐냐? 왜 이 시기에 냈느냐? 사실 변론 기일 종결 전에 이 자료를 내면 결국 기자들한테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기자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변론 종결 기일 앞두고 타이트하게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이냐? 멤버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왜냐하면 김현장에서는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료들 다 땅땅 공개하면은 언론이 너무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핵심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기 위해서 변론 종결을 기점으로 전후로 자료를 다수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이 현장의 재판에 참석을 하는 기자들에게 공개는 안 되되 재판장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민희진 씨는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김현장에서 무슨 자료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 핵심적인 자료들이 복귀를 선언한 멤버의 한 명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이 자료가 템퍼링에 있어서 결정적 자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민희진 씨의 이번 기자회견은 특정 멤버와 그의 가족들만 저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참 공교롭다. 그게 공교로운 거예요. 공교로운 거. 우리는 모르잖아.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문자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의 문자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들 저 오늘 쇼킹한 얘기 들었어요. 이재상 쪽에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큰형님한테 부탁해서 민희진이 템퍼링 했다고 얘기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재상이 직접 한 건 아닌 것 같고 미친. 이런 회사에 이재상 처남인지 뭔지 친척인지 이원국과 연결이 되나 봐요. 저희 친정오빠한테 이런 땡땡 얘기를 부탁했다고 이 땡땡이 본인은 큰형님이 개입한 이후 이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 화를 냈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입장은 뭐예요? 거짓말 안 한다. 단순히 그 입장. 근데 갑자기 이걸 공개했어. 이 텔레그램은 누구 가족의 텔레그램일까? 저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을 지키겠다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입을 다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특정 멤버와 그의 가족들을 저격하는 형태, 물론 저격은 아니죠. 내용상으로 그런 거죠.
그렇게 내용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왜 우리 희진증이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 자료가 정말 보고 싶네요. 대체 김현장, 현장이 누나 어떤 자료를 낸 거야? 궁금해. 그래서 이제 우리 민희진 씨가 왜 그렇게 억울해했는지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울죠. 누가 뉴진스 멤버들을 보호하고 있나를 봤을 때 더 이상 뉴진스 멤버를 보호한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가족들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니네 가족이 이렇게 했잖아. 나는 그 멤버가 사실상은 특정이 되잖아요. 복귀 선언을 했는데 핵심 자료까지네? 좀 솔직히 서운할 수는 있지만 현실 아닙니까, 현실. 저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현명한 판단이 있었기에 복귀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뉴진스 템퍼링의 진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런 자료를 공개를 하셨어요. 이런 식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김선웅 변호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2024년 12월 2일 디스패치 보도를 시작으로 만나는 사진이 포착이 됐다. 그래서 뉴진스 빼가기라는 인터뷰를 다보링크 회장이 했다. 그런데 템퍼링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다보링크 건에서 민희진 대표님이나 김선웅 변호사님께서 억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주장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뉴진스 재판 과정에서 가처분 1심, 항고심, 전속계약 유효 확인에서 보단 1심까지 지속적으로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동일하게 뉴진스 빼가기를 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민저 대표 측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서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고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보링크 건은 거의 언급조차 잘 안 됐어요. 민희진 씨가 갖고 있는 그 카톡, 그 주고받은 내용들, 그 전체적인 이상호 씨와 주고받았던 것들,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독립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다보링크 건 때문에 템퍼링이잖아 이렇게 명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템퍼링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위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재판부를 사실 존중하지 않는 행위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2026년 새해가 시작하기 절고 하루 전인 2025년 12월 30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도하고 뉴진스를 템퍼링으로 빼내어 어도어의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령했다. 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서두예요. 믿기지 않지만 서두예요.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어느 누가 2026년 새해가 시작하기 불과 하루 전인 2015년 12월 30일 날 이 100억 원의 소송장을 수령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싶겠냐고요. 이게 이번 사안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연말 이런 거 받으면 기분 진짜 짜증나요. 화가 나죠.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대중 입장에서는 민희진 씨가 왜 소송을 당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판결이 나왔고 이후에 다니엘 씨가 끝까지 복귀에 대한 의지를 비치지 않아서 결국 어도어에서는 다니엘에 대해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330억의 손해배상 소송 플러스로 민희진 씨와 다니엘 어머니에게 부진정 연대 채무의 성격으로 100억 원의 소송을 진행한 거죠. 이게 부진정 연대 채무의 성격이 뭐냐? 산술적으로 100억을 50억씩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부진정 연대 채무의 성격은 뭐냐? 그 누구라도 100억만 갚으면 된다. 그러니까 한 명이 100억 다 갚으면 끝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아니 100억 나왔는데 왜 쟤는 한 푼도 안 갚아? 급한 사람이 갚겠지. 야, 그래 알았어. 내가 50억 줄 테니까 너도 50억 내. 아, 나 돈 없어. 그럼 70억 줄 테니까 내. 아, 돈 없는데? 그러면 10억만 내. 아, 돈 없는데? 이러도 한 사람이 100억을 다 갚기 전까지는 통장이 또 압류가 되고 동결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니엘 어머니와 민희진 씨 간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싸울 수 있는 구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2026년 새해 하루 전에 소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서두가 이렇다니까. 우리의 핵심은 뭐냐? 아니 뉴진스 멤버들의 이탈로 인해서 그 손해 배경에는 민희진 대표가 있었나 없었느냐, 이거가 훨씬 더 중요한데 12월 30일 날 받으면 화가 나지만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서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나는 템퍼링이 아니고 부모님들 도와줬을 뿐이야. 아까 텔레그램 내용에도 템퍼링 아니란 내용이 있잖아. 템퍼링은 니들이 했잖아. 가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260억은 받아야겠습니다. 재판장님 보고 계시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60억 소송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핵심적인 치명적인 수를 던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어도가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계약을 해지하여 뉴진스를 해체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소송에 멤버들 가족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뉴진스 해체를 염려하여 최소한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요즘 목이 너무 아파요. 내 목이 왜 갑자기 이렇게 아파질까? 나 좋았는데. 그랬더니 제가 4시간 동안 계속 떠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떠들었을까? 성수 대로에서 성수 형님께서 좋은 자료 공개하셨잖아요. 변호사님께서 매불쇼에도 나가셨으며 본인이 직접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셔서 1시간 동안 대대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어떤 정치 채널에 나가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최소한의 입장이라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소송에 멤버들의 가족을 악용하려는 시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15일 전후 변론 종결 시점에 김앤장에서 다수의 핵심 증거를 제출했다. 이게 멤버들이 어떻게 악용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멤버 부모님들이 입장 밝힌 적이 있나요? 인터뷰한 적이 있나요? 멤버들이 입장 밝힌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공교롭게도 핵심 자료가 나온 멤버와 그의 가족들을 대대적으로 저격하는 기자회견을 260억 소송 2주 전에 한다. 여러 가지로 공교롭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최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하이브 경영진과 대주주 그리고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이른바 민희진의 뉴진스 템퍼링이라는 주장이 자신이 아닌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결탁한 주식시장 교란이라는 공모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웃으려는 건 아니고 마침 또 자신이 아닌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헛웃음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2024년 12월경 디스패치 보도로 알려졌다. 그리고 2023년 9월경 있었던 다보링크 템퍼링 건이 허위라는 주장이신 거죠. 만약 그 이전에 나온 핵심 자료들은 인정하실까요?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2024년 9월 이전에 나왔던 핵심 자료들이 있다. 그 자료들이 최근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공교롭게도 이 자료를 제출한 당사자의 가족과 멤버의 큰아버지께서도 굉장히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인공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서운할 수 있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은 민희진 씨의 행위를 템퍼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다보링크 건보다는 여러 가지 카톡 자료와 핵심 증거들을 다수 참고하셔가지고 판결한 것입니다. 네 번째, 2024년 4월에 발생한 민희진 전 어도우 대표와 어도우 대주주 하이브 간의 분쟁은 뉴진스 템퍼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이브 소속 계열사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관점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뭐지? 가끔 제가 이럴 때마다 혼동이 와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했던 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운영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냐? 이런 방법도 있어요.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몇 % 행사하고 엑시트. 그러면 어도우는 빈 껍데기가 돼요. 재무적 투자자를 구합니다. 민희진 대표님, 하이브에서 어도우를 사오는 플랜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옛날에 못 팔고 남겨놓은 몇 %가 다시 쓸모 있어지네요. 대박! 그게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이브 7대 제약이다. 프로젝트 1945 다 잊으신 거예요? 콩쥐 팥쥐로 뉴진스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방시혁이 인사를 안 받아주고 있다. 아일리 매니저가 인사를 무시하라고 했다. 엄마들을 동원해야 된다고 했다. 엄마들 타면서 말투 티 안 나게 남자 걸로 바꿔줘 라고까지 하셨는데 이게 정말 소속 계열사의 운영 방식의 차이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2025년 1월 9일 테나시아는 다보링크 박정규 회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민희진이 뉴진스를 빼낼 방법을 논했다. 민 대표의 50억 원 투자 요청을 받았다. 민 대표가 다보링크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방시혁 의장을 돼지 액기라고 왜 알 것 같죠? XX가 막말을 했다 등의 내용을 유포했다고 하셨어요. 저 같았으면은 이 내용들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할 텐데 내용을 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유포했다? 방 의장을 돼지 이걸 한 거는 사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유포가 아니라요.
박정규 회장의 인터뷰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면 인터뷰고 남이 하면 유포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중들은 뭘 관심이 있느냐? 사실 방시혁 의장을 두고 돼지 이끼라고 했다고 그게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뉴진스를 정말 빼내가려고 의논을 했던 것인지 50억을 투자 요청을 한 것이 사실인지. 근데 이 50억 투자 요청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어요. 그냥 뉴진스를 빼낼 방법을 모의하지 않았다까지는 반박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50억 원에 대해서 투자 요청에 대해서는 딱히 반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7번 민희진 대표는 2024년 6월경 뉴진스 멤버 한 명의 아버님으로부터 내 형이 인맥이 넓고 연줄이 있으니 하이브와 협상을 맡겨주면 잘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 전 대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멤버들의 가족이기에 멤버 중 한 명의 아버지가 소개해준 그의 형의 연락처를 2024년 7월 26일에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멤버 한 명의 큰아버지 이모 씨로부터 2024년 8월까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이거를 왜 쓰셨는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협상 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이 직접 하이브랑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맡긴 것도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녹취를 들어보니까 민희진 대표님께서 직접 이재상 대표와 독대를 해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큰아빠한테 맡겨? 심지어 믿었던 것도 아니고 반신반의했어요. 했는데 왜 맡긴 거지? 멤버 부모님이라서? 그러니까 그 멤버 부모님을 잘못됐다는 거네. 그 멤버 누구야? 협상 전권은 내가 갖고 있는데 협상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천에 제가 시도한 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 라는 취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번 2024년 8월 27일 민희진 대표가 어도우 대표이사에서 해임이 됐고 뉴진스 활동이 무산될 위기에 처합니다. 민희진 대표가 어도우 대표이사에서 해임당한 이후 그 사건은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 무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 이 해임 조치로 인해서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요? 중요한 건 뭐냐? 멤버들이 9월 달에 라방을 하면서 문제가 됐다. 민희진 씨를 어도우 대표로 돌려달라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때 당시 민희진 씨가 뭐라고 했죠? 라방 당시에 버니지가 좋은 거 가져왔어요. 더욱이 라방을 진행하면서 뭐라고 했죠? 신동글 뮤직비디오 감독을 멤버들에게 소개시켜줘서 멤버들이 라방을 진행할 수 있게까지 도와줬잖아요. 그때 민희진 씨가 법원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멤버들의 기자회견? 저랑 상관없어요. 다 멤버들의 결정을 통해서 한 거예요. 멤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들은 전부 다 민희진 대표들이 도와주셔놓고 이제 와서 본인이 잘린 것이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 무산과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9번 2024년 9월 9일 멤버의 큰아버지 이모 씨가 다시 민희진 씨에게 연락을 해서 하이브의 핵심 경영진인 신영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신영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하이브와의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분이 어떤 식의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들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친분 과시인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혹시 이번 주 수요일날 일정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1시 가능합니다. 저번에 배웠던 아모레 퍼시픽 건물에서 다시 뵈면 어떨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 수요일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스한 차 한 잔 사주세요. 이 내용이 신분 과시라고 하는데 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따스한 차 한 잔 사주세요. 이 내용을 과연 친분 과시라고 볼 수 있을지. 사실 그 하이브에서는 당시 어느 멤버들의 부모님과도 그리고 어느 관계자들과도 만날 의지를 표명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 그것도 이재상 하이브 CEO와 독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민희진 씨가 왜 그 밑에 있는 신영재 씨가 경영진이라고 할지라도 밑에 있는데 이 따스한 차 한 잔 사주세요 라는 부분에 친분 과시를 느꼈는지는 저 같으면 한두 번 본 거 가지고 또 아는 체 하네? 이렇게 느낄 텐데 민희진 대표님께서는 따스한 차 한 잔이 깊은 관계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신영재의 지위와 멤버, 큰아버지를 믿고 어도우의 대표이사로 복귀하여 레이블의 독립적 운영만 보장한다면 풋옵션도 포기할 수 있다면서 신영재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냐? 민 대표랑 얘기를 했다고를 까고 얘기를 했다고 전거를 줬다는 얘기네요. 어도우 정상화를 바라니까 방시혁이 저렇게 꼬셨는데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건 아니다. 내일 얘기할 거예요. 만약 안 들으면 내가 상장사 하나 준다고 하려고요. 진짜로. 그리고 다른 레이블보다 잘 버는데 왜 간섭하려고 하냐. 어도우 내버려두면 풋옵션이고 뭐고 너네들 줄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홍보, 법무, 인사 다 어도우에서 할게. 돈도 더 필요 없고 그냥 냅둬. 이거요. 이 내용이 하이브 레이블의 독립적 운영만 보장해 준다면 풋옵션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뭐냐? 민희진 씨는 풋옵션으로 최소
1,000억 원을 벌 수 있는데 6천억 원이 넘게 벌 수 있는 뉴진스를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 포기할 게가 아니고 내 풋옵션 내려놓을 테니까 더 큰 걸 달라는 취지죠. 이게 어떻게 해요? 풋옵션을 포기한다는 뜻입니까? 풋옵션 포기 대신에 전권을 달라고 하신 거니까 훨씬 더 큰 거를 요구하신 거지. 만약에 포기하실 거면 내가 어도 대표이사로서 전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할게. 그 풋옵션 안 줘도 돼. 그냥 어도의 뉴진스 멤버들의 프로듀서로만 좋게, 돈도 필요 없다 라고 하면은 다 포기하신 거죠. 그런데 풋옵션 대신 어도의 전권을 달라는 것은 이진호가 유튜브 포기할 테니까 유튜브 달라는 것과 크게 다를까요? 풋옵션을 내놓을 테니까 협의하자는 게 아니고 어도 전권을 줘! 그럼 내가 풋옵션을 그냥 안 받을게. 훨씬 더 큰 거잖아요. 뉴진스 멤버들의 위약벌만 6천억이 넘는데 빈 껍데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포기한다고 볼 수 과연 있을까요? 재판부에서는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번째, 민희진 대표는 이모 씨를 신뢰하지 않았기에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 큰아버지에 대해서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두 번째는 신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2024년 9월 28일 하이브 대표 이재상 씨와 면담을 합니다. 아니 봐봐, 큰아빠가 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요. 민희진 씨는 그냥 이재상 씨랑 재상님 한번 볼까요? 보시죠 라고 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당장 핵심 권한을 가진 당사자가 만날 수 있는데 대체 왜 큰아버지에게 무슨 전권을 줘서 맡겼다는 이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간에 좀 화해 전령을 보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전권은 직접 만날 수 있는 당사자 민희진 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좀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요즘 또 이상한 루머 들은 거 있어요. 그 테라사이언스 다보링크 들어보셨어요? 테라 뭐요? 테라사이언스랑 다보링크? 다 보여? 다보링크? 전혀 모르겠는데? 그게 뭔데? 그런 관리 쪽 이제 또 그게 무슨 회사인데요? 세력들이 약간 무자본 M&A를 하고 하는 세력들이 좀 있는데 그 회사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피디님 주변에 좀 접속을 했다라는 또 첩보가 전혀 걱정돼가지고. 왜냐면은 아니 나는 솔직히 그 투자 이런 거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하이브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드르렁대고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 누구 만나서 소문나면은 지랄 떨 거 뻔한데 내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만나지 마요. 왜냐면 이게 만나지 말라. 아니 만났다는 게 아니라 혹시 엄청 똥파에 꼬일 거거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보다 훨씬 유명한 회사들도 연락이 오는데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아는 데들이 연락이 오는데 안 만나고 있다고요. 약간 이제 언뜻 들으면은 연인과의 대화 같습니다. CEO인데 그냥 반말로 아니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만나지 마요. 안 만나. 만나지 마요. 안 만나. 나 똥파리 꼬일 거 싫어.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시면은 2024년 9월 30일에 포착된 이틀 뒤에 다보링크를 직접 만나셨습니다. 나보 뭐라고 했는데도 약간 훨씬 더 큰 회사들, 훨씬 더 좋은 회사들 만나실 수 있다고 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이렇게 만나시는 모습도 보면은 민희진 씨도 참 순수하시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연히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이재상을 만난 다음 날인 2024년 9월 29일 멤버의 큰아버지 이모 씨가 민 전 대표를 찾아와서 다보링크 박정규가 방시혁의 자존심을 꺾어 합의에 나서게 할 묘안이 있다면서 그 자리에서 박정규란 인물이 전화를 겁니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다보링크 만나지 말라고 똥파리 꼬인다고 누나 만나지 마 했는데도 끝내 만나놓고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하이브에서 어떻게 덫을 놨을까? 실제로 너무 놀라운 게 뭐냐? 다보링크를 미리 언급했다는 게 민희진 대표 측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하이브에서는 다보링크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브에서 포착을 하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만나라고 해야지. 그럼 결국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시고 뉴진스를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라. 그 함정이 완성이 됐는데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앙탈 부리잖아. 만나지 마요. 이게 바로 CEO 간의 격없는 대화인데 이게 뭐냐? 큰아버지를 안 믿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다가 안 믿어서 이재상을 만났는데 다음날 연락까지 왔어. 그러면 더더욱 만나면 안 되지. 이 똥파리구나. 기업 사냥꾼이구나. 하이브에서도 다 포착됐구나. 그러면 안 만나야지 해야 되는데 우리 민희진 씨께서는 전화를 받은 다음날 다보링크를 직접 만나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지켰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기자들에게 어떤 그 멤버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지 정말 투명하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서운했구나. 14번째, 2024년 9월 30일 민 대표는 큰아버지 이모 씨의 권유로 박정규를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은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눕니다. 박정규가 일부 매체에서 주장한 3시간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겁니다. 디스패치에서 어떻게 기사를 썼는지 찾아왔습니다. 민희진은 A씨 회장의 집 청담동으로 갔다. B가 보낸 카니발을 타고 움직였다. 3명은 H빌라 미팅룸에서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3시간은 안 될 수 있어요. 다만 3시간 이상 머물렀느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1시간을 나눴던, 2시간을 나눴던, 10분을 나눴던, 100분을 나눴던, 5분을 나눴던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뉴진스 빼가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50억 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아니 3시간 아니고 1시간인데요? 1시간 가량? 1시간 가량도 몇 시인지 몰라. 1시간 50분인지. 근데 이게 허위 사실이다? 이거는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객관적인 상황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에 따라서는 안 벌어졌는데 만났다고 하면 허위 사실이지만 3시간 얘기를 했는데 1시간 얘기했다. 이 얘기가 어떻게 허위 사실입니까? 얘기에 나눈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아주 소소한 문제일 뿐이지 이걸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몰카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핵심적인 내용 그냥 50억 얘기했냐 안 했냐, 다버링크 누구 박 회장 만났냐 안 만났냐, 실제적으로 템퍼링에 대한 의혹이 있었느냐 없었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3시간 아니고 1시간이에요. 허위입니다. 1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또 한 번 박정규 이모 씨와 대화를 녹음하게 됩니다. 멤버 가족의 권유로 박정규와 만나긴 했으나 두 사람이 무엇을 꾸미는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든 까닭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놀랐잖아요. 9월 28일 날 이재상 대표와 하이브 CEO와의 대화도 녹취를 했잖아요. 이재상 녹취도 했고 다버링크 회장도 녹취를 했어. 그러면 그냥 녹취를 그냥 힘든 상황이니까 다 녹취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멤버 권유로 박정규와 만나긴 했으나 두 사람이 무엇을 꾸미는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녹음을 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재상은 뭐야? 이재상은 또 뭘 꾸몄어? 이게 되게 당혹스러운 얘기입니다. 사실 민희진 대표가 이 당시 이 문제가 있을 때 녹음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항상 녹음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다 녹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강한 의심이 들어서 녹음했다는 것은 마치 이 상황만 강한 의심이 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다보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전날 이게 29일이라는 얘기잖아요. 28일에 이재상 씨를 만나서 29일날 테라 다보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봤던 건데 아니 이재상 씨의 말을 귓등으로라도 들었으면은 테라 다보 사이에서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회사 이상한 회사 안 만난다고 훨씬 더 좋은 회사 만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테라, 다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재상 대표의 말도 제대로 안 들었다는 내용이죠. 이 자리에서 박정규와 이모 씨는 민희진 대표의 반응이 없자 민희진이 하이브를 나오면 결국 방시혁이 어도를 팔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자신과 박정규가 방시혁의 약점을 알고 이를 가지고 방시혁과 딜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루어진 대화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었으며 전체의 녹취를 보더라도 박정규가 언론에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 등은 템퍼링 모의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경찰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일부의 녹취를 틀어주면 우리 기자들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민희진 씨의 주장만 인용을 하더라도 1시간이 넘는 분량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박정규 회장님 잘 모르지만 다버링크 문제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녹취 공개하시면 됩니다. 정말 50억 투자 얘기했는지 뉴진스 빼가기 얘기했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정말 이분을 고소하셨어요. 허위사실 유포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정규 회장님께서도 억울하시다면 제 채널에라도 녹취를 다 주시면 제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진 씨가 공개한 내용 가운데 카톡이 있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민희진 대표는 이 빨간 거에만 집중해서 보신 것 같아요. 이 빨간 거에만. 근데 저는 이 내용이 더 재밌더라고요. 왜냐? 당시에 한의양의 국감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고 문화체육부 장관인 유인촌 씨가 템퍼링 의혹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느냐? 근데 어제 유인촌이 템퍼링 얘기를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던데 거기 말리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문화부 장관이 당시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 내용들도 함께
공개를 해주셨어요. 참 신기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다시피 저는 회사를 나가려고 한 적도 없잖아요. 하이브의 부당행위에 항의를 했을 뿐이고 그건 3월에 지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데 제가 지금 대표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행사에 나가면 투명하게 해오던 일들이 희석될 수 있어요. 사실 정치권이나 누가 도와줘서 이 싸움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죄가 없고 저희 하이브가 저를 몰아내려고 작당해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카톡에서는 굉장히 달라진 내용들이 보이죠. 그 텔레그램에서는 굉장히 그 격 없이 우리 버니지가 좋은 거 들고 왔어요 하셨던 밝은 모습과는 달리 단호하게 무슨 뭔가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민희진 대표는 그 당사자를 명확하게 손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봐도 좀 이상한 회사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카톡들 보더라도 아니 우리 재상 씨가 이상 CEO가 그렇게 누나 만나지 말라고 만나지 마요. 그러니까 만나지 마요. 똥파리 들면 꼬여요.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음날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다 보여? 다보링? 이러면서 다보링크 회장을 그 다음날 만났다는 것은 정말 하이브에서 설계를 했다는 주장과는 사실 이재상 씨의 녹취를 안 공개했으면은 제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이재상 씨의 녹취 왜 공개했는지 잠깐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2025년 1월 9일 언론 매체 테너아시아에서 민희진과 뉴진스 탈취 계획을 논의했다는 박정규 인터뷰를 보도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2024년 12월 한 매체 디스패치가 공개한 민희진 대표와 박정규의 만남, 2025년 1월 테나시아가 보도한 박정규 인터뷰 기사에 이른바 민희진 뉴진스 템퍼링의 실상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민희진 씨가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00번 양보해서 한번 만났는데 거기서 막 나를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주가 펌핑하려고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프로젝트 1945 하이브 7대 제약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 당시 관여 한의회 국정감사 출석 당시 민희진 대표가 개입을 했는지 여부, 엄마들을 동원하라고 했는지 여부, 엄마들과 따로 민희진 씨의 개인적 사무실에서 만나다가 디스패치한테 찍힌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한 거잖아요.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다버링크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이 축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나머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민희진 씨가 하이브로 이탈해서 어도를 독립시키려고 했다. 그런 시도를 분명히 했고 정황이 있다고 판결을 수차례에 걸쳐서 해드린 겁니다. 2025년 1월 9일자 테나시아 기사는 민희진 대표에게 반론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채 주가 전력이 있는 박정규의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하여 허위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박정규가 인정하듯이 자신과 관계된 다보링크, 테라사이언스의 주가 부여 계획에 민희진과 뉴진스를 끌어들일 수 없게 되어 앙심을 품고 보복성 인터뷰를 한 것이 자명합니다. 저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만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이상한 로봇 들은 거 있어요. 그 테라사이언스 다보링크 혹시 들어보셨어요? 테라 뭐요? 테라사이언스랑 다보링크? 다 보여? 다보링크? 전혀 모르겠는데? 그게 뭔데? 그런 관리 쪽 이제 또 그게 무슨 회사인데요? 세력들이 약간 무자본 M&A가 학관에 시작들어져 있는데 그 회사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피디님 주변에 좀 접속을 했다라는 또 첩보가 전혀. 걱정돼가지고. 왜냐면은 아니, 나는 솔직히 그 투자 이런 거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하이브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드르렁대고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 누구 만나서 소문나면은 지랄 떨 거 뻔한데 내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만나지 마요. 왜냐면 이게 만나지 말라고. 아니. 만났다는 게 아니라 아니. 엄청 똥파리에 꼬일 거거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보다 훨씬 유명한 회사들도 연락이 오는데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아는 데들이 연락이 오는데 안 만나고 있다고요.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디스패치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만난 이후에 정말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약간 이제 힘든 상황을 보내셨는데 밝게 웃으시면서 이 땡땡씨, 여기 이제 다보링크 이사 선임됐던 이 박모씨 같이 이렇게 다 선임되고 서로 행복하게 밝게 웃으면서 찍었던 사진들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디스패치가 내부자를 섭외한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나서 당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박정규 회장님도 빨리 녹취 까시고 서로가 명명백백하게 다 까서 서로가 이제 의심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희진 대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정규 회장과 테나시아 편집국장 고소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민진 대표와 뉴진스에 관해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174조 위반 혐의, 즉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까지가 민진 대표님께서 억울하다 입장을 밝히신 내용입니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